이번 시간에는 하늘나라 법에 우선순위를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 법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다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죠. 그럼 우선순위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구속하면 싫잖아요. 하늘나라의 법은 뭔가요? 일종의 구속하는 수단이잖아요. 최상의 방법은 아니죠. 최상의 방법은 뭔가요? 스스로 깨우치게 해서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늘나라의 법을 알고 지켜나가는 거죠. 그게 최상의 방법인 거죠. 그래요. 그게 최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렵겠죠. 그래요. 어려워요. 진리에 이르는 길을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그러한 내용은. 쉽게 쓴다고 썼는데도 어렵다고 하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최상의 방법도 알면 좋겠죠. 그래요. 이러지 못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요. 예전에 천상도를 언급했죠. 천상도를 언급했어요. 그럼 인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인간에 대해서. 천상도에 보면 욕망계가 있죠. 욕망계 일부가 변해서 이 세상, 즉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다 했죠. 육체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죠. 육체는 세상에 있죠. 육체에 마음이 나타나고 영혼이 나타나죠. 왜 그래요? 육체가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얘기했죠. 육체든 세상이든 욕망계 일부가 변해서 된 거라고.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변해서 된 거니까. 그럼 욕망계는 마음에 있는 거죠. 세상은 욕망계 일부가 변해서 된 거고 연결은 되어 있겠죠.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게 뭘까요? 즉 세상에 있는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을 혼이라고 부르죠. 그래요. 혼이에요, 혼. 혼은 욕망을 일으키겠죠. 육체에서 비롯 육체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욕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과 세상은 누가 이루었다 했나요?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있다 했죠. 절대자죠. 절대자예요. 절대자는 어디에 있다 했나요? 이곳에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이곳이 있기 전에는 이곳에 있다 했죠. 다 있는 거죠. 마음이나 세상은 이 절대자가 만든 존재인 거죠. 만든 대상인 거죠. 수동적인 대상인 거죠. 절대자는 능동적인 대상이고 모든 곳에 다 있죠. 절대자는. 그럼 어디에도 있겠나요? 마음에도 있는 거죠. 마음에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능동적으로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그 존재는 혼과도 결합되어 있겠죠. 당연히 모든 곳에 있는 존재니까. 그게 영인 거예요. 그럼 영은 뭔가요? 절대자의 일부가 변해서 된 거죠. 그래요. 그 절대자의 일부인 거죠. 그 영과 혼이 합쳐져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 영을 어리라고도 하죠. 그래요. 어리라고도 해요. 혼을 넋이라고도 하죠. 한국말로. 영혼은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뭐 도형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도형이라는 게 아니라 알아보기 쉽게끔 이해가 쉽게끔
깨달음이 없는 영은 어디 있을까요? 혼은 여기 바닥에 있겠죠. 붙어 있겠죠. 붙어 있는 거예요, 영이. 영혼은 하나를 이루고 있는데, 깨달음이 없는 영혼은 영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깨달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깨달음이 높아진다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혼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영이 점점 위로 올라가겠죠. 점점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요. 영혼은 분리된 게 아니죠. 그럼 이 도형으로 보면 영혼은 어떤 모양을 가지게 되나요? 원뿔 도형의 모양을 가지게 되죠. 원뿔 도형의 모양을 가지게 돼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나요? 부피가 커지는 거죠. 이걸 뭐라 하나요? 어를 키운다고 하는 거죠. 어를 키운다. 그래요. 그럼 점점 이렇게 하면 어디랑 가까워지나요? 절대자와 가까워지죠. 절대자와. 마음에서 나타나는 절대자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성령이라죠. 성령. 혹은 또 도교에서는 곡신이라고 하죠. 성령, 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열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열애. 마음에서 나타나는 절대자. 그래요. 그래요. 점점 가까워지면 뭘 느낄까요? 성령을 느낄 수 있겠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가 생기겠죠. 영혼에. 영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느낄 수 있고 성령에 대한 지가 생길 정도의 경지에 이르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보통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요. 요동빈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이 그 귀 속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선천일기가. 신을 선천일기라고도 얘기하죠. 신입 귀중이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뭐 나타난다 했죠? 섭리작용이 나타나고 지가 진리로 변하죠. 세 가지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을 삼량치정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완전 일치하면 어떻게 되나요? 쭉 올라가서 일치되면 재미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돌파했어 이제. 이 절대자는 뭘까요? 마음을 다스리고 세상을 마음을 이루어지게 하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요. 절대자와 성령은 같은 존재겠죠. 같은 존재죠. 마음을 넘어서는 경지에 이르냐 영혼이 그런 거죠. 같은 존재인 거죠. 이것도 하나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설사 뭐 성령 절대자 합일했다 해서 절대자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자, 마음에 있는 절대자, 성령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영혼하고만 관련을 맺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영혼과 이렇게 맺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영혼이 깨달음을 얻으면 절대자와 합의를 할 수도 있지만 전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의 부분인 거예요. 절대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절대자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절대자와 합의를 이루었으니까. 절대자의 부분이라 하더라도 절대자의 부분은 절대자가 아니냐 이렇게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미스터리인 거죠. 그래요.
이럴 글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 합의라는 과정에서 절대자가 영혼을 완전히 지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육체를 조종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가 되나요? 절대자의 강림이 되는데 글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미스테리인 거죠. 미스테리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떠올릴 수 있는데 어디까지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미스테리인 거예요. 알려진 게 별로 없는 거죠, 절대자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요. 이렇게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진리 정도는 얻겠죠. 어느 정도는 완전히 모르더라도, 완전히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다 보면 지켜야 할 게 무엇인지 알겠죠. 그게 하늘나라의 법인 거죠. 그래요. 그럼 스스로 깨우치면서 스스로 알면서 지키지 자연히 지켜지겠죠. 굳이 애쓰지 않아도. 이게 세상의 법이긴 해요. 하지만 그래 쉽진 않겠죠. 탈출하는 것도 쉽지 않겠죠. 혼에 이렇게 어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로부터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해줘도 다 잊혀지는 거죠. 다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얘기를 해줘도 이해하기 어렵고 직접 들은 사람도 전승 안 하죠. 잘 하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기실 하늘나라의 법에 우선순위를 정해보겠습니다.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우선순위가 위죠. 사회상의 나라의 법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죠. 생존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존과 발전. 발전하지 못하면 생존이 안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지 현상 유지라는 건 없는 거죠. 발전 아니면 쇠퇴, 죽음이죠. 발전은 생존이고 딸린 조항은 뭔가요?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자는 교화하거나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죠.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생존과 발전이 그대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짐승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죠. 생존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발전도 마찬가지고.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적국이 두려워할 정도로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라. 그렇죠. 전쟁 나서 사람 죽고 재산 파괴되고 그러면 다 필요 없는 거죠. 정인이 자윤이 그것도 살아있을 때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다 죽고 이러면 다 뺏기고 이런 상황에서 자유평등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죠. 자윤이 공정인이 정인이 그래요. 1번 2번이죠. 우선순위가 조선이 멸망하는데 멸망할 때 생각해 보세요. 네가 옳리 그러니 이라면서 윤리적인 문제 가지고 당파 싸움 했지만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 뺏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 바보 되고 다 미친 사람들 되는 거죠. 이상한 사람들 되고 아무것도 아닌 중요한 게 뭔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요. 1번 2번인 거예요. 3번은 뭔가요?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발전하면 신경 써야 되겠죠. 뭘 먼저 신경 써야 되겠나요?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다. 사회적 정의 있어야 되겠죠. 사회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정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다. 이게 또 딸린 조항이죠. 사회적 정의를 우선 세워야 되겠죠. 살인 못하게 하고 그래요. 절도 못하게 하고 그게 이제 우선 서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이 생산과 소비에 일단 전념할 수 있는 거죠. 살인의 위협을 느끼고 절도의 위협을 느끼면 생산이나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생산과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회 정의를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불의에 입각한 구석이 있으면 제거하라.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따라와야 되겠죠. 불의하게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라. 이게 뭔가요? 자유죠. 자유가 필요하겠죠. 당연하죠. 불의에 입각해서 구속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신분제도인 거죠. 풀어주는 게 맞죠. 그거는 뭐 공정보다 더 우선되는 거죠. 불의에 입각한 구속부터 풀어주는 게 맞죠. 그래요. 불우하게 타인을 구속하려 하지 마라. 그렇죠. 신분제도는 없어졌지만 그와 같은 유사한 짓을 하고 있죠. 그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 영역에 보면 정치 영역이 아니더라도 또 좀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악에 물들면 죄 아닌 것을 죄로 규정짓고 죄 없는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려고 그러죠. 그런 짓을 많이 저질러요, 사람들이. 그런 짓이 아주 큰 죄인 거예요. 그래요. 그런 짓을 수시로 저질러요, 그 사람들은. 그 죄인 거예요, 큰 죄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렇게 그 불이익한 구속을 해방시키면, 구속을 제거해서 이제 그 해방시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형식적 공정과 실질적 공정이 이루어지게 하라. 공정이 필요하겠죠, 이제. 공정이 필요해요. 사람들 공정에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죠. 공정 역시 정의의 한 형태라 했죠. 자유도 마찬가지죠. 자유도 정의죠. 정의랑 관련돼 있죠. 불의에서 해방시키는 거니까. 그래요. 자유가 공정보다 우선이라는 거예요. 신분제도 같은 게 있으면 신분제도부터 없애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유와 공정이 전혀 무관한 건 아니죠. 전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자유 속에도 이게 구속에서 해방하면 어느 정도 공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좀 자유가 그냥 공정보다 좀 더 포괄적이죠. 더 포괄적인 개념인 거예요. 공정은 워낙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별도로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공정은 주어지는 기회와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좀 약간 굉장히 협소한 거죠. 사람들 여기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중요해요. 공정 역시. 그러니까 하나나라 법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어낸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어낸 게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법은 우선순위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선순위가 이제 있긴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건 뭔가요? 4번과 5번이 충돌할 때 4번을 지켜라는 얘기인 거죠. 예를 들어서 1번과 3번이 충돌하면 1번을 지켜라는 얘기인 거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은. 그 얘기인 거예요. 충돌하면 한 가지를 어기는 거죠. 근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지킬 수 있는 상황에서는 다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본가와 근로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선택하였으면 선택에 책임을 져라. 그렇죠. 공정이 이루어지면 이제 기회는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죠. 평가 역시 그렇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자기가 선택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죠. 공정한 사회를 만들었는데 책임까지 자기가 묻히겠다 하면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은 쫓아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치 영역에 부여된 생산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라. 그렇죠. 정치 영역이 문제를 일으키면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죠. 이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런 국가도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현 시대에도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치 영역이 자기가 우위에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역시 생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국가 전체가 생산 조직이라고 얘기했죠. 잘 살아보기 위해서 지역 내에서 구성원들이
국가를 조직한 거죠. 그 사람들은 생산하면서 소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생산 조직이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정책력에도 생산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거예요. 공직자 역시 생산자임을 알라. 그렇죠. 그래요. 정책력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전체 비용을 줄여 사회 구성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하라. 그렇죠.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그 공직자가 공직자는 정치 영역이 해야 될 일인 거죠. 자기가 맡은 임무인 거죠. 설명했죠. 사회 전체 비용을 줄이는 거라 했죠. 그래요. 사회 구성원들이 부담을 줄이고 풍요를 누리게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렇죠. 같은 게 들어갔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하나 빠졌는데 이게 들어가야 되죠. 실수로 빠진 거였죠. 가급적 최대한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빠져서 그래요. 정치 영역에 여유 자금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라.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죠. 복지 잘못해서 망하는 경우 많이 보죠. 많이 보는 거예요. 베네수엘라도 그래가지고 멸망하죠. 왜 그래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복지를 할 수 있죠. 복지를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타락하면 전체 국민에게 한다면서 나라가 망하는 거죠. 예전에 다 설명했으니까 별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 자금이 생기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런 마음 품으면 여유 자금이 생긴 게 복이 되는 거죠. 사회 전체적으로. 하지만 여유 자금 생기는 것 자체는 복이죠. 근데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지 않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큰 화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라가 멸망하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과도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지어낸 거 아니죠. 현실에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죠. 사회에서 하늘나라의 법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어느 것 하나 잘못 어기면 또 그 어긴 게 결정적인 실수가 되면 사회가 멸망할 수 있는 거예요. 쇠퇴하거나 크게 쇠퇴하거나 지어낸 게 아니에요. 공직자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욕망의 실현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권력을 사용할 때 권력이 정치 영역이 기능을 잘못하면 가장 사회적 폐단이 크죠.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죠. 멀쩡한 나라가 잘 살던 나라가 베네수엘라 잘 살았죠. 사회주의 한답시고 특정 집단이 권력을 잡아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수백만 명이 막 나라를 떠나고 이상하게 살죠. 굶어 죽거나 막 여성들은 매춘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집단이 뭘 어겼나요?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이 하늘나라의 법 1번 조항을 어긴 거죠. 큰 죄인 거죠. 사실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요. 1번을 지키게 되면 부유해지면 당연히 이웃 국가들이 존경하고 적국이 두려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사회적 정의가 이제 실현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민주 정치 제도가 결합하게 되고 자유가 성립하고 공정이 성립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있다.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충돌할 때는 우선순위를 지켜라.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